박사 이사였습니다. 2023년 11월 16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무난했습니다. 오늘 수능 날로 인해서 이제 1시간 늦게 시작하고 1시간 늦게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시장은 뭐 미국장도 좀 무난했고 뭐 한국장도 대체적으로 좀 무난한 그런 증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가 이제 좀 낮게 나오면서 또 금리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또 정책적인 부분이 뭐 시장 우호적으로 작용할 걸로 기대되는 부분들이 특별하게 지금 불확실성 내지는 뭐 악재적인 어떤 요소가 없이 어쨌든 뭐 좋은 어떤 흐름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흐름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이제 사실 올해 이제 2차전지만 이제 밸류적으로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됐었고 이게 다소 다른 업종의 종목들은 굉장히 저평가 영역에 여전히 이제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수준도 뭐 거의 뭐 코로나 직전에 그 주가 수준 내지는 뭐 정말 과매도권,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널려 있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최근에 이제 스마트 머니들은 거의 뭐 담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메이저 수급들도 고평가 영역의 종목들을 대체적으로 다 정리를 하는 수순인 것 같고요. 차후에 또 그런 종목들이 또 2차전 종목들이 또 저평가 내지는 또 이제 뭐 더 이상 이제 떨어지기 힘든 그런 락바텀의 어떤 구간대가 된다면 이제 들어가겠지만 지금은 여전히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시장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마감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는 0.06%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22% 상승했습니다. 양시장부터 거래대금은 6조 원 내외 수준이니까 뭐 좀 적게 나왔네요. 오늘 상승 종목 수, 하락 종목 수, 뭐 압도적으로 상승 종목 수 많습니다. 코스닥은 1000 종목 넘게 상승을 했고요. 수급 구도는 오늘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4,500억을 순매수했고 외국인이 또 선물 쪽에서 한 7,000 계약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소폭 좀 순매도하는 흐름이었고 고객의 수금 47조, 신용융자는 17조 수준, 뭐 큰 변동 없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장도 보합 정도, 큰 변동 없는 흐름이었고 다우는 0.47%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아시아권 주식은 조금 조정이었어요. 니케이도 0.28% 빠졌고 홍콩이 1.5% 빠졌고 대만은 0.25%, 최근에 굉장히 세게 이 반도체 쪽이 확실히 지금 시장에서 주도권, 반도체, AI, 비만 치료제 이게 지금 가장 큰 트렌드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그 키워드에 맞는 또 국내 종목들도 그런 흐름에 같이 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테슬라가 좀 아쉬운데요. 테슬라도 뭐 당연히 다시 또 상승 추세로 가겠지만 어쨌든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좀 둔화된다는 측면은 전기차도 좀 타격을 받는 그런 구간에 있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 차트를 흐름을 보면요, 굉장히 좀 의미심장합니다. 어제 장기평선 코스피 지수 돌파하고 오늘 그걸 지지하는 수급들이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변동은 굉장히 작아졌고 그래서 이 앞에 이제 매물대 이런 것들을 좀 받아내는 그런 수순이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이 엄청 팔았죠. 그래서 그런 흐름이 이제 전환되는 어떤 추세적 흐름이 좀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연속성을 보이는 그런 흐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어제에 이어서 이제 도치 형태, 뭔가 균형점이잖아요. 도치라는 게 수급의 이제 균형점이고 그 가격대에서 이제 매수하려는 사람들, 매도하려는 사람들의 절충점, 약간 그런 균형점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추세를 좀 돌린 흐름을 유지하는 연속적으로 그런 패턴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5일선, 11선 위에서 이런 패턴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업종이 최근에 이제 보다 더 추세를 전환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높이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참 추세 전환하는 거 아니냐 이랬지만 이번에는 이제 금리적인 어떤 명분이 붙는 거기 때문에 정배열로 이제 본격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보고요. 2차 전지 업종도 이제 뭐 어느 정도쯤 이제 내려가는 어떤 그 룸은 이제 넘어섰지만, 이제 뭐 저점은 좀 넘어섰지만 이게 추세로 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 기간 조정의 어떤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IT
그 플랫폼 기업들, 뭐 게임 업종의 기업들 오늘은 약보합 정도 됐고요. 반도체는 뭐 최근에 계속 좋은 어떤 흐름들 0.6% 상승 흐름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에 이제 신약주들 모여있는 제약업종 지수죠. 이것도 점차적으로 이제 저점을 이전 작년 10월보다는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연말에 금리 이제 물가와 함께 이제 금리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전망으로 결국은 추세를 좀 전환하기 시작하는 전체적인 어떤 업종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시총 상위주들 한번 보죠. 오늘 삼성전자가 0.8% 상승하면서 야 이거 지수보다 훨씬 강한 걸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강한 흐름들, 또 대만 증시 반도체 국가로 볼 수 있는 대만 증시도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들. 역시나 이제 반도체 업종이 한국의 또 이제 수출에 대한 부분을 끌어올리고 있고 내년도에 대한 뭐 전체 시장에 대한 EPS라든지 또 경제 성장률을 이 반도체 업종 자체가 좀 끌어올려 줄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년도 한국 증시가 뭐 약세장으로 넘어간다. 이거는 좀 어려운 어떤 일이라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제 좀 제한될 수가 있겠죠. 제한되는 흐름들은 출렁이는 금리 인하 시 이제 좀 출렁이는 그런 흐름은 나올 수도 있지만 기본 컨셉 자체를 상반기 반도체, 하반기 바이오 이런 정도로 지금 컨셉을 좀 투자 아이들을 좀 잡고 있는데요. 계속 이제 추적하면서 또 변경될 수는 있겠지만 제 생각도 의견도 어쨌든 지금은 그런 구도로 좀 업종에 대한 전략들을 좀 프레임을 좀 잡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빠졌고요. 뭐 하루 이틀 빠지는 거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추세적인 어떤 움직임이 어떤지가 중요한데요. 삼성전자도 추세적인 어떤 흐름에서 우호적인 어떤 상향,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어떤 상향 흐름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좀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LG엔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2차전 종목들도 뭐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저점은 지나려는 어떤 흐름들을 전개시키는 것 같고요.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이제 장기 평선을 다 이제 돌파를 시도하거나 다 돌파를 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은 결국 바이오 업종에 대한 내년도 뭐 컨셉 내지는 전망을 우리가 좀 우호적으로 가질 수 있는, 왜냐면 이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온다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이 수십 주짜리 끌어올려진다는 건요. 이거는 뭐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죠. 추세는 스마트 머니들이 만든 것이다. LG전자도 최근에 이제 장기평 돌파는 계속 시도하다가 이거 돌파하잖아요. 이런 흐름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국면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미 장기평선을 돌파하는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도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어제 마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사 합병은 결국 셀트리온 제약이 모멘텀적으로 이제 받지 못했던 부분이 반영되기 시작하는 기점이다. 뭐 2차 합병도 수순으로 갈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장기 평선을 뚫어 올렸고요. 오늘도 4% 상승. 오늘 또 섹터 쪽에서는요, 그 로봇 섹터가 좀 움직임이 좋았는데요. 어쨌든 그 두산 로보틱스가 이 상장하고 나서 주도주의 어떤 지위, 이 업종을 좀 끌고 당기는 그런 어떤 흐름들을 좀 이제 리드하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두산 로보틱스도 여기서 이제 강한 27% 상승 이후로 이제 상승 추세로 좀 돌렸습니다. 오늘도 8% 급등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대장주에 속하는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4% 상승을 했고, SPG도 1.3% 상승했고, 또 오랜만에 또 인탑스가 또 7% 상승했네요. 내년 상반기 또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의료 이제 로봇이죠. 보핏의 출시가 좀 가시권에 들어오는 시점에서 이번 CES에서 공개한다는 이제 내용들도 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선제적으로 좀 움직이는 흐름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 섹터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현대오토웨버 오늘 6% 상승했고, 오늘 자율주행 관련해서 퓨런티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강한 흐름들을 내어주고 있는데요. 내년도를 내다보는 자율주행 로봇 또 XR 관련된 또 공간 컴퓨팅 관련된 기업들, 게임 업종의 주요 기업들 요즘 좀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좀 띄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이 단연 이제 금리 변화에 따라서 수의 기대감을 크게 높일 걸로 예상되는 그런 대표적인 업종인데요. 큐러셀 같은 기업도 이제 26% 급등했고, 종근당도 이제 좀 조정받다가 6% 상승. 파로스 아이바이오 신규 상장한 또 이제
AI 신약 플랫폼 기업이죠. 이런 기업도 저점을 다시려는 어떤 형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업종의 주요 종목들 오늘 굉장히 좀 강한 기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로노이, 지아이노베이션 이런 것들도 4에서 6%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체크드렸지만 이제 헬스케어, 셀트론 헬스케어도 상승의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패턴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라든지 이런 어떤 파마리소치, 미용, 덴탈 이런 기업들도 바텍 6% 상승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종목들 흐름들 안정된 기조 흐름들을 보이는 쪽이 많이 이제 점차적으로 좀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뭔가 이제 수급들도 용기를 가지는 그런 흐름인 거죠. KC텍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6% 상승하고 있고 SDI 같은 경우는 H뱅 관련주죠. 연일 상승세의 흐름을 내고 있습니다. BCNC도 최근에 조정받다가 이제 돌리는 흐름들 거래 터지고 이런 모습들이 전개되고 있고 ISC도 3.9% 상승하는 흐름들. 그래서 이 반도체 쪽에 아주 우호적인 어떤 흐름들. 오늘 오랜만에 이제 리노공업이 장기 평선을 돌파했습니다. 테크인 같은 경우도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또 바이오 이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는 어떤 패턴들 확실히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노시뮬레이션 같은 또 XR 관련 기업들 8% 바닥을 좀 이제 넘어가는 그런 어떤 흐름들을 완연하게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급 들어오고 있고 오늘 리포팅 한번 좀 볼게요. 한미약품 같은 기업을 내년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된다고 좀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국내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을 찾는다면 한 종목 꼽으라면 한미약품입니다. 결국 이제 이 비만이라는 게 국내 증시에서는 테마단 아직은 먼 기업들 파이프라인들이지만 실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종목으로는 한미약품이 현재로서는 좀 유일합니다. 유한양행도 이제 내시 치료제 갖고 있고 올릭스도 그쪽으로 한다고 하고 하지만 아직 먼 미래고 가시권에 들어온 것까지는 아니고요. 한미약품이 거기에 있어서는 가장 국내에서는 앞서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리포팅인데요. 영업가치 4.4조, 파이브랑 가치 1조. 기업가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국내 비만 시장 에페글레나타이드 가치. 국내 비만 시장 포텐셜은 굉장히 크다. 노보노디스크 싹센다 유명하죠? 작년도 이제 국내 매출 589억, 올해 상반기 매출 약 400억, 올해는 800억 정도 매출 추정합니다. 국내 시장에서 이 정도 매출 내는 건 굉장히 큰 겁니다. 싹센다 미국 매출이요 8천억 수준입니다. 그거하고 비교해서 보십시오. 적지 않죠? 우리나라는 미용 산업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요 다이어트 이런 비만 치료 이런 쪽도 굉장히 성장의 포텐이 큰 거죠. 1주 1회 15% 수준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이는 위고비의 올해 예상 미국 매출은 5조 원이 넘는다. 와, 이 체중 감량 효과가 이렇게 나오나요? 저도 최근에 이제 체중을 좀 감량을 했는데요. 확실히 탄수화물을 줄이고 또 저녁 6시 이후로 안 먹으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거기에서 이런 것까지 이렇게 좀 투여를 한다 하면 진짜 그냥 한 10kg는 빠질 것 같은데요. 어쨌든 위고비가 올해 예상 미국 매출이 5조 원이 넘는다. 엄청난 이 퍼포먼스입니다. 체중 감량 효과를 높이고 투약 편의성을 증가시킨 약품 등장으로 비만 시장이 6배 이상 성장한 것이다. 싹센다의 사례로 볼 때 국내 매출 1000억이 넘는 블록버스터 비만 치료제 등장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최근 한미약품은 1주 1회 에페글레나타이드 비만 3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체중 감량 효과, 편의성, 가격 측면에서 싹센다, 위고비, 젯바운드, 그러니까 이제 에페글레나타이드가 위고비보다는 젯바운드 이런 거보다는 조금 여러 가지 이제 요건에서 떨어질 수 있지만 싹센버보다는 좀 낫다. 이런 어떤 위치를 포지션을 좀 점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증권사에서 예상하고 있고요. 임상 3상은 26년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성공할 경우 빠르면 26년 말에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멀긴 했어요. 예, 뭐 출시 시점이나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임상 뭐 중간 결과라든지 또 이제 국내에서 뭐 이런 종목들, 관련 종목들을 찾는 분위기, 바이오 업종이 이제 업턴을 하고 이제 부흥하면 사실 명분 있는 것들이 이제 먼저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미약품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탑픽 종목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요. 퍼밸류에이션도 실적이 나오는 바이오 기업, 이제 헬스케어 업종 기업이기 때문에 퍼밸류에이션도 올해 33배, 내년 28배, 내후년 25배 정도로 예상되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다. 크게 이제 사실 메이저 수급 측에서는 메리트가 높죠. 이런 정도의 어떤 밸류, 포텐, 또 이제 주가 위치 이런 것들 종합할 때, 그래서 한미약품을 좀 중요하게 업종 내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고캠바이오입니다. 레고캠바이오는 꾸준하게 커버드리고 있는 대표 국내 유망 바이오 기업이죠. ADC 쪽에서는 국내에서 뭐 대표 기업이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레퍼런스를 꾸준히 쌓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자, 또 묵묵히 여기도 표현되어 있지만 묵묵히 한계를 걸어온 이 ADC 연구개발 업체로 4세대 페이로드 개발까지 하면서 또 이제 자체 파이프라인을 임상 이제 하면서 결국 밸류업을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내년은 저는 요 포인트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체적인 파이프라인이죠. LCB84 요게 이제 자체 임상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내년부터 파이프라인의 어떤 성과가 좀 확인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일상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종료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건 근데 좀 불확실해요. 예. 중간 결과라도 좀 확인한다든지 확인될 거로 이제 기대되는 포인트들, 이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을 아마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ADC 플랫폼은 안정성이 중요한 이슈죠. 이 독성을 이제 운반해가지고 그 타겟팅이 이제 떨군다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게 이제 일상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뭐 일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상에서 일단은 이 밸류의 어떤 가치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판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년도 이 일상 결과에 대한 어떤 뭔가 기대, 가능성 이런 게 이제 바이오 업종이 업턴하는 경우 상당히 또 포텐셜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또 이제 기술이 전환 파이프라인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임상에 진입을 하면서 그거에 따른 어떤 뭐 결과 발표라든지 학회에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시스톤 쪽으로 기술이 전환 LCB 이제 7일은 작년 3월 이제 임상 1상에 진입해서 중국, 미국, 호주에서 임상 1상을 이제 진행하고 있고, 올해 말 임상 종료 예정으로 내년 상반기에 중간 결과 발표가 예상된다는 점, 이런 것도 내년도 이제 좀 중요한 모멘텀들로 우리가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도 모멘텀들은 많았어요. 하지만 업종 안으로 돈이 들어오는 어떤 그 환경이 조성이 돼야 바이오주들은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모멘텀도 있지만 어쨌든 바이오 업종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기대를 가져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기업들 전체적으로 이제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들이 역력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국면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수급 쪽 한번 볼게요. 오늘 기아 쪽에서 700억 정도 자금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 LG전자, 셀트리온, 삼성전자 우선주, 두산로보틱스, 또 이제 LG 이노텍도 최근에 계속 이 저점은 확인하고 이제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코스닥 쪽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셀트론 헬스케어, 셀트론 제약, 바이오 쪽 많이 들어오고 있죠. 파마 리서치라든지 테크인 같은 반도체라든지 퓨런티어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자금들이 좀 들어오는, 데브 시스터즈 이제 뭐 게임주 쪽으로도 좀 들어오네요. 어쨌든 시장 분위기 자체가 뭐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 또 스마트 머니들은 이제 우호적인 바이오주들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내년을 위한 장세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비가 오는 날이네요. 날씨도 좀 추워지고 비도 오고 뭐 하여튼
그래도 시장은 이제 또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참 동트기전이 가장 어둡다는 그런 말처럼 최근에 한국장이 급락했던 것이 결국은 전환점에 그 변곡점에 구간을 맞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다들 어려움 힘드셨겠지만 내년도 장세에 대해서 또 희망과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필승의 전략들을 가지고서 또 희망차게 한번 열어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